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몇 번 읽어도 화가 나요. 이 폭발 원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수험적으로 문제풀이 시 쓰여서는 안 되는 함축 규칙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2012학년도 리트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이 폭발 원리를 이의제기에 대한 방어 논리로 쓰는 바람에 또 이후에 출제위원으로 알려진 교수님들이 이 폭발 원리 갖고 논문을 몇 편 쓰시는 바람에 이거 뭐 어떤 식으로든 심지어 언어의 지문으로라도 나올 수 있겠다 싶어갖고 제가 교재에서 소개하는 원리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항위 명제로부터 임의의 명제가 전부 참으로 도출된다. 이를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루이스라는 철학자가 소개한 거예요. 그 사람이 최초 만든 건 아니고 이전부터 있던 건데 루이스라는 철학자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증명도 굉장히 유명해져 버렸어요. 자, 먼저 전제로 모순명제를 참으로 가정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연원지 제거를 통해서 P를 도출하고 여기에 선원지 도입을 통해서 P이거나 Q를 도출합니다. 또 전제에서 연원지 제거를 통해서 나P를 도출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원지 제거를 통해서 Q만 쏙 남죠. 근데 이때의 Q는 임의의 명제이므로 여기에 뭐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논리적 체계 안에 A도 참이고 not A도 참이면요. 이로부터 연원지 도입을 통해서 모순명제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로부터 오만 따까리 명제가 다 도출돼요.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폭발 원리입니다. 참인 명제가 과다 생성돼서 이 체계가 폭발해버린다. 철학자들은 이 폭발 원리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고 탐구합니다. 그 중에 출제위원 교수님이 쓴 논문을 보면 이런 관점을 소개해요. 여기 보이는 이거나가 내재적 선언일 수도 있고 외재적 선언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임의의 명제가 미친듯이 과다 생성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라는 외국 학자의 의견을 가져와서 이제 그걸 비판을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폭발 원리는 이런 식으로 생긴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교재 출제 예상에 써놨듯이 폭발 원리를 거부하는 논리 체계도 있어요. 하여튼 이게 논리 퀴즈 풀 때 쓰이지 말아야 할 논리이긴 하나 출제자들 실수로 2012학년도에 이걸 써야지만 정확하게 풀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자세히 해설해두긴 했으나 이런 식으로 푸는 논리 퀴즈가 또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같이 문제 풀어볼까요? 2012학년도 리트 추리 논증 32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해설 강의를 4번째 찍고 있어요. 문제를 풀다가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너무 흥분해서 촬영을 중단했다가 다시 찍고 중단했다가 다시 찍고 그러다 보니 이게 4번째 촬영인데 아마 듣다 보면 여러분도 제 분노에 공감하게 되실 거예요.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은 갑과 을이 A부터 D 4개국에 대해 각자 조사한 결과와 그 각자 조사한 결과로부터 각자 추리한 내용이다. 자, 그리고 조사 결과랑 추리 내용이 쫙 나오는데 제가 표로 싹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살펴볼 텐데 갑의 추리는 옳고 을의 추리는 옳지 않다. 갑의 추리 A는 사형 폐지 국가가 아니다. 이게 옳은지 살펴보려면 일단 A국에 대한 거니까 A에서 시작해야겠죠? A는 국제노동이 아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후권 부정을 통해 2만 달러가 아니다 라는 게 도출됩니다. 자, 그리고 2만 달러가 아니면 이 정권이 참이니까 후권 A는 사형제 폐지가 아니다. 그래서 갑의 추리는 옳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을은 C가 사형제 폐지 국가라는 건데 역시 C에서 시작해보죠. 2만 달러니까 두 번째 조건에서 후권 부정을 통해 C는 국제노동이다 라는 게 도출돼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C가 사형제 폐지 국가인지 아닌지 딱히 도출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C가 사형 폐지 국가라는 을의 추리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은 적절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으로 니은 갑과 을의 조사 결과가 모두 옳다면 B국은 사형 폐지 국가이다. B국에 대한 거니까 B에서 시작해야겠죠? 집단 학살인데 집단 학살과 관련된 걸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보입니다. 이걸 싹 지울 수가 있죠. 이러한 감각은 제가 T54 출입 규칙에서 설명했었죠? 그렇다면 세계 무역이나 국제노동이 참으로 주어져야 이 사형 폐지라는 결론이 도출될 텐데 마침 이 G가 세계 무역이거나 국제노동이 참이라는 거죠. 따라서 딜레마에 의해 B국은 사형제 폐지 국가임이 추론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 살펴볼 건데 앞서 니은 풀면서 이러한 딜레마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런 꼴에서 도출되는 결론 뭐다? 집단 학살이면 사형 폐지다. 이런 패턴 제가 따로 강조해서 다뤘었죠. 자, 그러고 나서 D를 보니까 7천만 명 이 정권이 참이므로 D는 사형 폐지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D가 사형 폐지 국가가 아니니까 후권 부정에 의해서 D는 집단 학살 방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라는 게 타당하게 도출돼요.
종합하면 이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옳아서 5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근데 시험 끝나고 니은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의 제기가 들어와요.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조건을 보니까 국제노동, 국제노동이 겹쳐요. 자, 그러면 특수조건 연쇄에 따라서 이러한 조건문이 도출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동호 반복이니까 이렇게 간소화할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B를 보니까 정권 분리를 통해서 2만 달러가 아니면 사형제 폐지가 아니다 라는 조건문이 또 도출돼요. 자, 근데 B국은 무조건 2만 달러 이상이거나 2만 달러 미만일 거예요. 배준율에 의해서 이는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딜레마에 의해 B국은 사형 폐지 국가가 아니다 라는 게 도출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아까 B국이 사형제 폐지 국가라는 거 타다하게 도출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형제 폐지 국가가 아니라는 게 또 타다하게 도출돼요. 와,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전제 집합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이 전제 집합에서 사형 폐지도 참으로 도출되고 사형 폐지가 아니다도 참으로 도출됐죠. 모순적인 전제 집합인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제가 이론에서 설명했듯이 온갖 명제가 죄다 참으로 과다 생성됩니다. 그래서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출제기관은 이의심사위원회에 이 문제를 넘겨요. 근데 이의심사위원회라는 게 절차적으로 독립적인 기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분석철학 전공한 교수님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뭐 거기서 거기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의심사위원회를 구성했을 거예요. 아님 말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출제기관에 굉장히 유리한 해석을 내놨어요. 문항 제작 기술상 문두 및 보기에서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더 적절한 진술을 찾았더라면 좋았으리라는 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래, 문제가 좀 아쉽긴 해. 그렇다 하더라도 모순을 낳는 진술 집합을 전제로 주는 것 자체는 오류가 아니다. 왜 오류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부터 뭔가 오류인 것 같긴 한데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문항에 주어진 진술들의 집합으로부터 B가 사형제 폐지 국가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없으므로 니은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은 그러한 이의 제기는 진술의 참 거짓과 추리의 옳고 그름을 혼동한 것으로서 갑과 을의 조사 결과를 모두 고려할 때 B가 사형제 폐지 국가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지적은 옳으나 그것은 결정할 수 없는 이유는 B가 사형제 폐지 국가라는 니은도 옳게 추론되고 B가 사형제 폐지 국가가 아니라는 것 또한 옳게 추론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까 니은도 옳게 추론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발문은 추론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어쨌든 니은은 옳다. 추론되잖아. 라는 건데 지금 뭔가 화가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꾹 가라앉히고 또 다른 검토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니은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도달한 수험생이 있다면 이들은 이 문항의 해결에 관한 한 아주 뛰어나게 추리한 똑똑한 사람들일 텐데 이런 수험생들 구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똑똑한 수험생에게 점수를 주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게 될 경우는 없을 것인가 하는 점도 이제 검토해 보겠다. 자, 기역 디귿은 옳고 니은이 옳지 않다 라고 판단한 수험생이라면 이 선지에서 기역과 디귿만을 포함한 답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보니까 그러한 선택지는 없죠. 여러분이 수험생이라면 시험장에서 어떡하겠어요? 내 풀이 과정을 검토해 보겠죠? 정답이 선지에 없으니까. 근데 검토해 봤는데 논리적으로 완전히 타당해. 자, 그러면 이 5개의 선지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찍겠죠. 어떡하겠어요. 뭐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뭐 시험지에 6번 기역 디귿 한 다음에 OMR 카드에 6번 막 칠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의심사위원회는 기역 디귿 그러한 답지가 없으므로 복수 정답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아니, 복수 정답이 아니라 아무거나 그 찍은 학생들을 구제해야 된다니까요. 또 너무 흥분해버렸네. 자, 근데 이의제기 중엔 이런 수험생도 있었어요. 아니, 나는 기역이 옳다라는 거 판단했고 니은은 옳지 않다는 거 타당하게 판단했으므로 디귿을 확인할 필요 없이 기역 들어간 거 남기고 니은 들어간 거 제외하니까 정답이 1번밖에 없어서 1번 찍고 바로 다음 문제 풀었다 라는 주장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출제기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거 문제 덜 푼 거잖아. 억울하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 올바르게 디귿까지 싹 다 푼 게 아니므로 어쩔 수가 없네. 구제를 못 해주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건 몇 번을 읽어도 화가 나요. 자, 그리고 이의심사위원회는 이런 얘기도 해요. 두 조사자의 진술들을 함께 고려하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한 수험생들의 경우 모순되는 전제들로부터는 어떠한 진술도 타당하게 추론될 수 있다는 논리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니은 옳게 추론되는 거 맞아. 물론 B국이 사형제 폐지 국가가 아니다 라고 했어도 그것도 옳게 추론되는 거지. 어쨌든 정답은 이상이 없어 라는 건데요. 이 논리 원칙은 수험생들이 고려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 리트 시험은 논리학 전공자가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건전한 직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푸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이 폭발 원리, 모든 논리 체계에서 다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폭발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논리 체계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수험생은 출제 기간과 어떠한 논리 체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설계하고 풀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를 한 적이 없어요. 폭발 원리를 받아들인다? 아마 행정소송을 갔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걸 추진할 구심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비슷한 일이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2에서 있었습니다.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 5번이었어요. 자, 근데 이 문제의 조건을 따라서 계산하다 보면 개체의 숫자가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랑 수험생들이 이의제기를 엄청 걸었습니다. 출제 기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개체수가 음수인 것도 나름 교육적 평가적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대화가 안 되니까 행정소송으로 간 건데요. 당연히 판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전원 정답 처리를 해버립니다. 참고로 2020학년도 10월 고3 교육청 수학 문제에서도 모순적인 조건이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은 1, 2, 3, 4다. 그러니까 주사위에 1, 2, 3, 4 이 네 가지 경우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평균 값이 6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1, 2, 3, 4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막 던진 것들의 평균이 6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 4점짜리 문제였는데 이의제기가 걸렸을 때 교육청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냥 출제 오류니까 전원 정답 처리를 했다고요. 이 문제도 그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폭발 원리 기왕 공부한 거 잘 알아는 두세요. 이 내용은 칼 포퍼의 추측과 논박에 나오는 건데 2011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논술에서 인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모순되는 두 진술을 인정할 경우 어떠한 진술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밝힐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모순되는 한 쌍의 진술로부터는 어떠한 진술이라도 타당하게 추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폭발 원리에 따라 이에 대한 루이스의 증명도 기억해두면 폭발 원리를 설명하는 지문이 나왔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더 많은 강의는 메가로스쿨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